강은희의 흐느낌이 젖은 공기를 갈랐다. 민수야, 민수야. 강은희는 밤 11시가 넘은 시각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를 집어삼킨 붉은 불길 앞에서 정신없이 외쳤습니다. 1995년의 어느 비극적인 새벽이었습니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렸지만 불길은 이미 건물 전체를 휩싸고 있었죠.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쏟아져 나오는 혼란 속에서 강은희는 오직 아들 민수를 향해 달려들어갔습니다. 아파트 4층 복도는 뜨거운 연기로 가득했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방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강은희를 덮쳤습니다. 억지로 문을 열었지만 방은 이미 불바다였습니다. 엄마, 어디선가 민수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은희는 소리나는 쪽으로 몸을 던졌지만 거대한 굉음과 함께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쿵! 강은희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죠. 며칠 뒤 강은희가 병실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내 아들 어디 있어요? 민수. 강은희는 쉰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 김태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당신, 대답 좀 해봐요. 민수는. 강은희의 눈빛은 애원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못 찾았어. 소방관들이 모두 뒤졌는데 그 정도 불길이면 아마도. 김태식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입술을 깨물었죠. 강은희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수가 그냥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라며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주일 만에 사망으로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고 김태식은 강은희에게 서명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당신이라도 뭐라고 해봐요. 우리 아들이 그냥 제가 됐다고 인정하라고요? 강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남편 김태식은 점점 강은희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잠들지 않았으면 불을 바로 알았을 거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김태식의 목소리는 분노와 죄책감으로 갈라졌습니다. 나도 들어갔어요. 나도 죽을 뻔했어요. 강은희가 울먹였지만 김태식은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지며 결국 못 구했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한 달 뒤 김태식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나 이 집에서는 못 살아. 당신도 이제 그만 잊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강은희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강은희는 몇 주 뒤 우편함에 들어있던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빈집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불에 그을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5살 민수의 가족사진 한 장만이 남아 있었죠. 강은희는 그 사진을 앞치마 깊숙한 주머니에 넣고 매일 만지작거렸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65세의 강은희에게 그 사진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구로 시장 골목에 정든 국밥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묵묵히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사장님, 오늘 설거지 다 끝냈습니다. 강은희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은희 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사장은 봉투를 건네며 낡았지만 성실한 강은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강은희는 봉투를 받아들고 30년 전 아들을 잃었던 그 자리가 보이는 남양주의 작은 추모 공간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은희는 한 번도 아들 민수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타버린 사진을 들여다보며 민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65의 강은희의 허리는 굽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었지만 그 사진만은 그녀의 앞치마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강은희가 국밥집 주방에서 양파를 썰고 있는데 사장이 상기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은희 씨, 큰일 났어요. 내일 VIP 예약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VIP요? 강은희는 칼을 내려놓고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신성그룹이랍니다. 그 유명한 재벌 회사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사장은 손을 비비며 연신 대단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강은희는 재벌이든 아니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라 생각하며 다시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예약 명단을 들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왔을 때 강은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약자 이름이 차도혁 회장이랍니다. 나이도 35, 젊은 천재 경영인이라고 합니다. 사장은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은희는 그 이름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도혁.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은 윤민수였습니다. 민수, 도혁. 이름의 느낌이 비슷했습니다. 강은희의 가슴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죠. 30년 전 불에 타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재벌 그룹의 회장일 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강은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은 월세방 천장을 바라보며 타버린 사진 속 민수의 얼굴과 신문 기사 속 차도혁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정오 국밥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세 대가 멈춰 섰습니다. 왔다. 왔어. 사장은 잔뜩 긴장해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비서 2명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차도혁이었습니다. 키는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은 날카롭고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강은희는 주방 창문 너머로 그를 보았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려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사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도혁은 고개만 까딱하고 안쪽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비서들이 주변에 서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특선 소머리 국밥 하나 주세요. 도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사장은 혼비백산하여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은희 씨, 특선 국밥 하나 빨리요. 사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은희는 손을 씻고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그릇에 붓는 내내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은희 씨가 서빙해요. 사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요. 은희 씨가 제일 안정적이잖아요. 강은희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쟁반에 국밥을 올리고 홀로 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도혁에게 다가갈수록 그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마의 선, 코의 모양, 입술의 곡선까지 모두 아들 민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강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쟁반이 흔들렸습니다. 국밥 나왔습니다. 강은희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강은희는 확신했습니다. 저 눈빛, 저 눈동자는 30년 전 아들 민수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가 빨리 내려놓으라고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은희는 정신을 차리고 국밥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쟁반이 기울었고 결국 바닥에 떨어져 그릇이 깨지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비서가 벌떡 일어나 강은희를 밀쳤습니다. 도혁은 차갑게 강은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런 식당에 다시는 안 와. 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은희는 깨진 그릇 앞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은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그릇 파편들을 주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강은희는 사장에게 연신 사과했지만 사장은 오히려 은희 씨 괜찮아요. 다들 긴장해서 그런 겁니다. 라며 위로했습니다. 강은희는 뒷주방으로 들어가 세면대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저 사람이 민수일까? 정말 내 아들일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강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타버린 사진 속 민수의 얼굴과 오늘 본 도혁의 얼굴을 계속 비교했죠. 너무 닮았습니다. 강은희는 다음 날부터 도혁을 찾아다녔습니다. 일이 끝나면 신성그룹 본사 앞을 서성였고 도혁이 퇴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도혁은 매일 저녁 7시쯤 나와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강남의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강은희는 버스를 타고 그의 아파트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경비가 막았지만 멀리서라도 도혁의 모습을 확인하려 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은희는 시장 통닭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우연히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신성그룹 회장 말이야. 입양하래. 통닭집 사장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입양하여? 강은희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응. 신문에 나왔었지. 어릴 때 화재 사고로 고아가 됐는데 신성그룹 전 회장이 입양했대. 그래서 성이 차 씨라고 하더군요. 통닭집 사장의 설명에 강은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화재 사고라고요? 언제요? 강은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글쎄, 한 30년 전쯤? 옛날 일이지. 통닭집 사장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강은희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손주에게 배운 대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차도혁 입양을 검색하자 몇 개의 기사가 나왔지만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신성그룹 측에서 민감한 정보를 막은 듯 했습니다. 강은희는 포기하지 않고 더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작은 게시판에 댓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30년 전구로 아파트 화재 생존자래. 강은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구로 아파트 30년 전 화재 생존자.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수다. 우리 민수가 살아있었어. 강은희는 휴대폰을 꽉 쥐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왜 30년 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입양 사실이 숨겨졌을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뒤 강은희는 다시 신성그룹 본사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오후 5시쯤 도혁이 나왔는데 옆에는 중년의 우아한 여인 한지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 도혁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또 일이니? 너무 무리하지 마렴. 한지원은 도혁의 팔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강은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여인이 도혁의 양모구나. 30년 동안 내 아들을 키운 사람.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저녁 강은희는 한지원이 도혁의 양어머니임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은희의 집 앞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강은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비닐봉지에 담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는 DNA 검사 결과서라고 적혀 있었죠. 검사 대상자 A 강은희, 검사 대상자 B 차도혁. 강은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결과 친자관계 일치율 99.99%. 강은희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도혁은 정말 강은희의 아들 민수였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강은희는 바닥에 떨어진 DNA 검사서를 떨리는 손으로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민수가 살아있다는 기쁨과 30년의 세월에 대한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누가 이걸 보냈을까? 정필성 씨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강은희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다는 사실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타버린 사진 속 민수와 DNA 검사서를 나란히 놓고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살아있었구나. 다음 날부터 강은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찰서를 찾아가 30년 전구로 아파트 화재 사건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한참 조작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 기록은 보관 기한이 지나서 폐기됐네요. 강은희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당시 피해자들이 실려간 병원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 역시 전산화 과정에서 입력되지 않았거나 종이 기록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기록이 막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발품을 팔았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강은희가 식당 일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은희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은희가 돌아보니 70대 정도로 보이는 노인 정필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강은희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필성입니다. 퇴직한 소방관이에요. 강은희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소방관이요? 무슨 일로 저를? 강은희가 의아해했습니다. 30년 전구로 아파트 화재 사건 기억하시죠? 정필성의 조용한 목소리가 강은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제 아들이 그 불에서 죽었어요. 강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정필성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낡은 찻집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필성은 낡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날 화재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시 구로 소방서 소속이었죠. 정필성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날 화재는 이상했어요. 불이 너무 빨리 번졌죠. 정필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은희는 그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했을 때 부엌 쪽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정필성이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불에 탄 금장 라이터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강은희가 물었습니다. 고급 라이터입니다. 그 아파트 사람들이 쓸 물건이 아니었죠. 게다가 라이터 주변에서 인화성 물질 흔적도 발견됐어요. 정필성이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강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화입니다. 정필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질렀습니다. 강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방화라뇨? 누가요? 왜요? 강은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걸 알아내려 했지만 위에서 조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이 들어왔어요. 단순 사고로 처리하라고 했죠. 왜 그랬어요? 강은희가 테이블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시 신성그룹 전 회장이 경찰서장과 친했습니다. 그쪽에서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 같아요. 정필성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신성그룹이요? 강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증거도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몰래 복사해둔 이 자료만 남았어요. 정필성은 파일을 강은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제 아들이 그냥 불에 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은희가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필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은희는 파일을 품에 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강은희는 정필성에게 받은 파일과 DNA 검사서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민수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재벌 그룹이 우리 아파트 화재를 은폐하려고 했을까? 강은희는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30년 전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은희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정필성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은희 씨,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저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정필성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신성그룹 쪽인 것 같아요. 저들은 힘이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은희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강은희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지원이 내렸습니다. 한지원은 우아하고 도도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강은희 씨 맞죠? 한지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강은희는 긴장하며 누구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나는 차도혁 회장 어머니입니다. 한지원은 팔짱을 끼며 강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차에 타시죠. 강은희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한지원의 기세에 눌려 결국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한강공원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당신이 DNA 검사를 받았더군요. 한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강은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다 압니다. 당신이 뭘 하는지, 어디 가는지. 한지원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왜 따라다니신 거예요? 강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들 근처에 얼씬거리는 게 싫어서. 한지원은 비웃듯 말했죠. 도혁은 제 아들입니다. 강은희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도혁은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게 뭐요? 한지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은 뭘 했죠? 국밥집에서 설거지나 하면서 살았잖아요. 반면 나는 도혁을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에서 키웠어요. 지금 도혁이 누구예요? 재벌 회장입니다. 한지원의 말에는 자부심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나타나면 도혁의 인생이 망가져요. 한지원은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언론이 들끓을 것이고 스캔들이 될 겁니다. 입양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도혁의 주가도 떨어질 겁니다. 당신 때문에 도혁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강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지원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돈이 필요하면 줄게요. 한지원이 수표를 꺼냈습니다. 여기 수십억 원. 이거 받고 조용히 사세요. 도혁 앞에 나타나지 말고요. 강은희는 수표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들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어요. 강은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웃기는 소리.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낳기만 한 사람일 뿐. 키운 건 나예요. 도혁의 어머니는 나라고요.
한지원은 수표를 강은희에게 던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동네를 떠나요. 안 그러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한지원은 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강은희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줍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강물만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원의 섬뜩한 경고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은희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식당 일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아들이 어떤 삶을 살든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친모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며칠 뒤 신문에서 신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쇼가 다음 주에 열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도역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는 내용이었죠. 강은희는 기회는 이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라쇼 당일 아침 강은희는 일찍 일어나 깨끗한 옷을 꺼내 정성스럽게 다림질했습니다. 타버린 아들 사진을 앞치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기념식장은 강남의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하니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화려한 복장의 하객들이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강은희는 주눅이 들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대장 확인하겠습니다. 입구의 직원이 강은희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초대장이 없는데요. 강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직원은 단호했죠. 제발이요. 회장님께 꼭 할 말이 있습니다. 강은희가 간청했지만 직원은 규정상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은희는 직원의 시선을 피해 호텔 뒤쪽 직원 출입구를 찾아냈습니다. 마침 케이터링 직원들이 물건을 나르고 있는 틈을 타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가자 웅장한 연회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대한 홀에는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차도혁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신성그룹은 5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대 회장님의 노력과 어머니 한지원의 헌신 덕분입니다. 도혁은 무대 옆 특별석에 앉아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지원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은희는 복도를 따라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왔지만 강은희는 멈추지 않고 무대 앞까지 왔습니다. 도혁은 연설을 멈추고 강은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도혁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은희는 가방에서 타버린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 사진을 보여주며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강은희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저 여자 미쳤나?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당장 끌어내. 한지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경호원 4명이 달려와 강은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이 아이는 30년 전구로 아파트 화재에서 사라진 제 아들 민수예요. 제 이름은 강은희입니다. 강은희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장 입 닥쳐. 한지원이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들어온 거야? 보안이 뭐 하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강은희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은희는 마지막으로 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를 봐. 강은희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혁은 차갑게 강은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날에 이런 추태는 뭐냐? 도혁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강은이는 홀 밖으로 끌려나가 복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강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문 너머로 들려왔고 잠시 후 언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라고 주장하신 거 맞습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맞아요. 강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강은이는 가방에서 DNA 검사서를 꺼내려 했지만 경호원이 가로막았습니다. 이분은 정신이 온전치 않으세요. 그냥 돌아가세요. 경호원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강은이는 힘없이 호텔을 빠져나왔고 횡단보도 앞에서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로 실신하여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곁에는 조력자 정필성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왔더군요. 정필성은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창립 기념식에 난입한 노인 이야기. 그게 은희 씨인 줄 알았습니다. 강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실패했어요. 아들은 저를 미친 사람으로 보더군요. 정필성은 강은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한편 도혁은 기념식 소동 이후 사무실에서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나타난 여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도혁의 비서실장 이서준은 회장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양어머니 한지원 여사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에 여러 번 전화해서 그날 소동을 일으킨 여자의 거처를 확인해 보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날 저녁 이서준은 회장 집무실을 정리하다가 한지원이 보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비서실 금고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왜 회장 어머니가 비서실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거지? 이서준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와 함께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이 나왔습니다. 구로 아파트 대형 화재. 사망자 4명. 날짜는 30년 전이었습니다. 이서준은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화재 직전 고급 승용차가 현장을 빠르게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봉투 안을 더 뒤지자 작은 비닐봉지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불에 탄 금장 라이터가 들어 있었고 옆면에는 SG 신성그룹 이니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서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신성그룹 이니셜이 왜 여기에? 이서준은 서류를 더 찾아봤습니다. 화재 현장 사진들 사이에 증거 절대 남기지 말 것. 사건 종결까지 확인. 이라고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한지원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도혁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도혁이 이서준을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서준이 급히 일어섰지만 손에는 서류와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혁이 라이터를 받아들었습니다. SG. 도혁이 이니셜을 읽었습니다. 이건 우리 그룹 이니셜인데.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서준은 신문 기사를 건넸습니다. 도혁은 기사를 읽기 시작했고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30년 전 구로 아파트 화재. 기념식 때 나타난 그 여자가 구로에서 아들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서준의 말에 도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혁은 서류를 펼쳐 사진을 보고 메모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머니 금고에 있던 건가요? 도혁이 물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열었습니다. 이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도혁은 한지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지원이 미소 지으며 맞았습니다. 도혁아 왔니? 도혁은 아무 말 없이 서류와 라이터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지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한지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구로 아파트 화재, 여기 있는 라이터, 신성그룹 이니셜. 설명해 보세요. 도혁이 다그쳤습니다. 한지원은 소파에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한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혁은 냉정하게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혁이 물었습니다. 한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친아버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 남편의 사업을 망하게 할 증거를 쥐고 있었어. 회계 부정, 탈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 그룹이 망하면 수천 명의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 불을 낸 겁니까? 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지시했어. 그날 밤 사람을 보냈고 불이 났지. 사람이 죽었어요. 4명이나. 도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아. 한지원이 울먹였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하지만 그날 불 속에서 혼자 울고 있던 5살짜리 아이 너를 발견했을 때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너를 데려와 키운 것이 속죄라고 생각했지. 도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친 짓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아이를 키웠다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면죄부입니다. 한지원이 손을 뻗었지만 도혁은 피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도혁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비상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밝힐 겁니다. 안 돼. 그럼 그룹이 무너져. 한지원이 소리쳤습니다.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도혁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며칠 뒤 오전 10시 신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이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도혁은 차분하게 일어섰고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30년 전 구로 아파트 화재 사건. 여러분, 오늘 제가 밝힐 내용은 충격적일 겁니다. 도혁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단순 사고로 처리됐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방화였습니다. 도혁은 라이터 사진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이 라이터가 현장에서 발견됐고 신성그룹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혁아, 그만해. 회의실에 뒤늦게 들어온 한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를 지시한 사람은 도혁은 한지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저 자리에 앉아 계신 한지원 여사입니다.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도혁은 서류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한지원 여사가 직접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화재로 죽은 줄 알았던 5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도혁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강은희 씨의 아들입니다. 도혁은 DNA 검사서를 띄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한지원 여사를 이사회에서 해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도혁의 선언에 회의는 만장일치로 한지원을 해임했습니다. 경찰이 회의실로 들어와 한지원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도혁아. 한지원은 마지막으로 도혁을 불렀지만 도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도혁은 기자 회견을 열어 30년 전 방화 사건의 전말과 자신의 출생 비밀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제 친모는 강은희 씨입니다. 저는 신성그룹 회장으로서
이 모든 책임과 과오를 통감합니다. 며칠 뒤 강은희는 정필성과 함께 TV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수가. 한 달 뒤 법정에서 한지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혁은 강은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도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강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도혁은 기자 회견을 열어 신성그룹 자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화재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강은희 재단이었습니다. 석 달 뒤 구로에 화재가 났던 바로 그 자리에 강은희 재단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연보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강은희는 도혁의 팔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도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분의 용기 덕분입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분. 바로 제 어머니 강은희 씨입니다. 이제야 엄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은희는 도혁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니란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도혁은 강은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장내에는 환호와 눈물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재단 앞마당의 추모비에는 진실은 꺼지지 않는 희망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재단을 나섰습니다. 골목 저편에 낯익은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떠났던 남편, 김태식이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눈물을 삼키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은희는 아들의 품에 안겨 희망적인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